뉴욕 주정부가 내일 환풍 시설 시행을 강행키로 결정했습니다. 지난 13일 치러진 뉴욕주 상하원 예비선거. 선거구를 잘못 알고 투표소를 찾아갔다 그냥 발길을 돌린 사람도 상당했던 것으로 알려져 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 안내 통지를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뉴욕시 공립학교 최초로 성중립 화장실이 설치됩니다. 소득 수준이 높을수록 투표 참여도 적극적이라는 조사가 나왔습니다. 사임을 앞둔 빌 브렌튼 뉴욕시경국장이 오늘 오전 로어 맨해튼 경찰본부에서 경찰국 임원들과 작별 인사를 나눴습니다. 뉴욕시가 운영하는 무료 와이파이와 휴대폰 충전소인 링크 NYC 키아스크가 기존의 취지와는 다르게 노숙자들의 집단 모임 장소로 변질돼가는 등 여러 가지 문제를 야기하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TV 뉴스 투데이입니다. 오늘은 9월 15일 추석입니다. 한민족 최대 명절인 추석을 맞아 오늘 하루 넉넉하고 풍성한 시간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9월 15일 KBTV 뉴스 투데이를 시작합니다. 오늘 첫 소식입니다. 뉴욕 한인회협회가 최근 쿠오모 뉴욕 주지사가 내린 환풍시설 관련 시행령에 대해 협회 입장을 발표하는 긴급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윤나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뉴욕 주정부는 어제인 14일 그동안 공포된 법령 및 규정들을 정식 등록하는 과정에서 내일 업계에 관련된 환풍기 설치 의무화 규정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쿠오모 주지사가 지난 6월 22일에 발표한 행정명령을 변경사항 없이 그대로 시행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에 뉴욕 한인내일협회는 오늘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주 정부의 명령에 찬성할 수 없으며 업계의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반영해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내일협회 측은 그동안 주정부와 계속된 협상을 통해 이 환풍기 설치 의무화에 대한 부당성을 전달해왔고 또한 직접적인 관계자에게 만날 것을 요구했지만 받아주지 않았다며 일방적인 주정부의 명령에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뉴욕 주정부는 8월 10일 내일협회 측에 업계의 의견을 요청했고 이에 내일협회가 환풍기 시스템을 사용하면 업소에 소음이 많아지고 많은 네일살롱이 냄새가 나지 않는 제품을 사용해 환풍기가 필요 없다는 내용을 제출했습니다. 뉴욕 주정부는 이런 의견에 대해 전문가에 의뢰한 결과 소음이 그렇게 많지 않으며 냄새와 인체의 해로움 여부는 관계가 없다는 등의 답변을 보내는 등 시행령을 그대로 유지할 것이라는 의견을 내일협회 측에 전달했습니다. 특히 주정부는 환풍기 시스템을 업주가 아닌 건물 주인이 설치해야 해 건물주가 환풍기 설치를 거부할 수 있다는 내일협회의 의견에 주정부는 건물 주인에게 환풍기 시스템을 설치하라고 할 수 있는 권한이 없으며 건물주의 입장에서 환풍기 시스템은 건물의 환경을 개선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말하고 오히려 더 오랫동안 리스를 줄 수 있다고 답했습니다. 다만 2021년까지 환풍기 설치 비용을 줄이도록 노력할 것이며 정부 차원으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가를 연구 중이라고 밝혀 이 시행령에 관한 내일업계의 파장의 크기는 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KBTV 윤나리입니다. 지난 13일에 치러진 뉴욕주 상하원 예비선거. 이날 2년 전과 비슷한 숫자의 한인들이 투표에 참여했지만 선거구를 잘못 알고 투표소에 찾아갔다 그냥 발길을 돌린 사람도 상당했던 것으로 알려져 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 안내 통지를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윤나리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번 뉴욕주 상원 예비선거에서 토빈 스타비스키 의원이 받은 당선 득표수는 5,192표. 지난 2014년 예비선거의 5,417표보다 300표가 적습니다. 정승진 후보의 경우 이번 선거에서 3,816표를 받아 지난 선거의 3,880표와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시민참여센터에 따르면 이번 선거에서 한인 유권자의 투표율은 2년 전과 비슷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선거는 2년 전에 비해서 크게 달라진 건 없다고 봅니다. 이번에 이 유권자들의 표심을 얻고 더 많은 새로운 유권자들이 투표장으로 오게끔 하는 것은 좀 실패한 것이 아니었나 그런 판단입니다. 특히 한인 유권자들도 이번 선거에 좀 많이 참여할 것을 기대를 했지만 2년 전 선거에 비해서 그렇게 많이 늘어나거나 줄어들거나 하지 않았다 이런 판단입니다. 한편 이날 선거에서는 예비선거가 치러지는 16선거구가 아닌 11선거구에 속해 있는 주민들이 투표를 하러 왔다가 본인의 선거구가 아닌 것을 뒤늦게 알고 아쉬운 발길을 돌렸습니다. 투표소의 한국어 통역 서비스 자원봉사자에 따르면 이날 한 투표소에서만 30명이 넘는 한인이 투표소에 찾아왔다가 그냥 돌아갔습니다. 이에 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 안내 통지를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뉴저지만 하더라도
뉴욕주보다 훨씬 적은 예산으로 매번 선거가 있을 때마다 샘플 발렛을 보내줍니다. 그래서 이 유권자들이 투표하러 갈 때 미리 공부를 하고 가는데 뉴욕은 훨씬 많은 예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일들을 안 하고 예산이 없다는 핑계를 대고 있는데 뉴욕주 선관위 상당히 선거에 임하는 자세가 좋지 못하다고 봅니다. 특히 주 상원과 하원, 시의원 등 각 선거에 따라 지역구가 달라지고 한 지역이 한 선거구로 편성되지 않기 때문에 시민들은 매 선거 때마다 혼란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 퀸즈의 160가와 노던블러버드의 교차 지점의 경우 사법부와 상원의원은 11선거구며 국회의원과 지방법원은 6선거구, 주의원은 40, 시의원은 19선거구에 해당합니다. 또 플러싱은 주 상원의 경우 11과 16, 하원의 경우 25, 26, 40 선거구 등에 해당돼 같은 플러싱이라고 하더라도 선거구는 조금씩 다릅니다. 이렇게 복잡한 만큼 유권자들 역시 한 번쯤 선거관리위원회 웹사이트를 방문해 자신이 어느 선거구에 해당하는지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또 평상시에 우리가 그 선거에 대한 그런 관심이 굉장히 낮기 때문에 그런 데서 오는 것도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좀 이제 선거가 되면은 지역구도 관심을 가져야 되고 여러 가지를 좀 우리가 관심을 갖고 투표에 임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상하원 예비선거는 끝났지만 오는 11월 8일에는 대통령을 포함해 예비선거로 선출된 최종 후보들을 선출하는 본선거가 실시됩니다. 한인 유권자들의 관심, 그리고 선거관리위원회의 제대로 된 홍보가 필요한 때입니다. KBTV 윤날입니다. 뉴욕시 공립학교 최초로 성중립 화장실이 설치됩니다. 맨해튼에 위치한 라가디아 예술고등학교는 이번 주 내로 4개의 남학생 화장실을 다인용 성중립 화장실로 전환한다는 계획입니다. 그동안 1인용 화장실을 성중립 화장실로 지정한 경우는 있었지만 여러 명이 쓰는 성중립 화장실은 처음입니다. 시교육국은 지난 수개월 동안 학생과 학부모들의 요청이 계속된 결과 학생들의 보다 편안한 화장실 사용을 위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성중립 화장실은 동성애, 성전환 학생들이 자신의 성 정체성에 따라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는 화장실입니다. 그동안 동성애, 성전환 학생들은 화장실을 사용할 때마다 곤란을 겪고 있다는 고통을 호소해왔고 이에 뉴욕시의 경우 내년 1월부터 시 전역의 모든 1인용 화장실에 성중립 간판 부착이 의무화되는 등 화장실 성중립화 움직임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소득 수준이 높을수록 투표 참여도 적극적이라는 조사가 나왔습니다. 뉴욕타임즈가 센서스 자료를 활용해 지난 2012년 대선 투표를 분석해 보도한 바에 따르면 연평균 소득이 5만에서 10만 달러 사이인 유권자의 투표율이 가장 높았고 이어 10만 달러 이상인 고소득자, 평균 소득이 2만 달러 미만인 유권자의 순으로 투표율을 보였습니다. 뉴욕타임즈는 전체적으로 미국 성인 10명 중에 6명만 투표한다며 이는 캐나다보다도 낮고 멕시코, 유럽보다도 낮다고 지적했습니다. 사임을 앞둔 빌 브렌튼 뉴욕시경 국장이 오늘 오전 로어 맨해튼 경찰본부에서 경찰국 임원들과 작별 인사를 나눴습니다. 오늘 오전 빌 브렌튼 뉴욕시경 국장은 경찰본부에서 마지막으로 한 범죄 수사 브리핑을 마쳤습니다. 이에 경찰국 동료들이 그에게 기립박수를 치며 그동안의 빌 브렌튼 뉴욕시경 국장의 노고와 헌신에 감사의 뜻을 표했습니다. 빌 브렌튼 뉴욕시경 국장은 2014년 1월 달에 취임해 31개월 동안 뉴욕시경 지휘를 맡았습니다. 뉴욕시경은 그의 지휘 아래 올여름 뉴욕시 강력범죄 건수가 7만 3천 건이 줄었다고 밝혔습니다. 빌 브렌튼 뉴욕시경 국장은 내일 공식 퇴임식을 끝으로 뉴욕시경을 떠납니다. 뉴욕시가 운영하고 있는 무료 와이파이와 휴대폰 충전소인 링크 NIC 키아스크가 기존에 취지와는 다르게 노숙자들의 집단 모임 장소로 변질되어 가는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야기되고 있습니다. 이 소식 김예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뉴욕시 곳곳에서 볼 수 있는 태블릿 PC가 내장된 와이파이 핫스팟이자 휴대폰 충전소인 링크 NIC 키아스크. 올해 초 뉴욕시는 공중전화를 없애고 링크 NIC 키아스크를 맨하탄 곳곳에 설치했는데요. 최근 맨해튼 머레일에서 한 41세 노숙자 남성이 이 링크 NIC 키아스크에 내장된 태블릿 PC로 음란물을 상영하며 자의를 하는 등의 공공음란죄 혐의로 체포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그동안 키아스크 태블릿 PC의 인터넷 서비스는 노숙자들이 점령하고 공공장소에서 음란물을 시청하는 등 문제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이에 뉴욕시는 모든 키아스크의 태블릿 PC 인터넷 서비스를 없애겠다고 발표했습니다. KBTV 김예은입니다. 한국은 추석 연휴죠. 지구 반바퀴를 돈 미국에서도 이제는 과수원에 사과가 무르익어 수확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바야흐로 애플 피킹의 계절, 가을이 왔습니다. 이번 주말 애플 피킹 나들이 가실 뉴저지 곳곳 알아봅니다. 김예은 기자가 전합니다. 뉴저지 곳곳의 과수원에선 무르익은 사과가 수확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느덧 공기가 선선해지면서 애플 피킹의 계절이 찾아왔습니다. 뉴저지주에선 올 가을 28곳의 애플 피킹 체험이 가능한 사과 농장을 발표했습니다. 뉴저지주 버겐 카운티에선 데마레스트 사과 농장이 대표적입니다. 또 멀서 카운티의 터운 오차드와 소멀셋 카운티의 리프힐 사과 농장, 모리스 카운티는 엘스테드 사과 농장 등 총 5개의 과수원에서 애플 피킹 체험이 가능합니다. 뉴저지에선 각 카운티마다 1개 이상의 사과 농장이 애플 피킹을 오는 시민들을 반기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농장들이 9월은 사과, 10월은 호박 관련 행사들을 진행합니다. KBTV 김예은입니다. 마이크 론다 연방하원의원에 대한 얘기 나눠보는 시간 오늘도 이어지겠습니다. 제 옆에 김동석 시민참여 상임이사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위안부 결의안을 우리가 언급을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미국에서 일본군 강제 위안부 이슈가 어떠한 상황인가요? 그렇죠. 위안부 결의안 이걸로 인해 가지고 이제 마이크 혼다 의원 연방 의원이다. 일본계 어떻다 이렇게 알려졌는데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미국 최근 2007년부터 일본군 강제 위안부, 일본의 전쟁 범죄 문제입니다. 그 문제가 전 세계의 뉴스거리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이 평화주의로 나오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그럴 수 있었던 거는 일본보다 훨씬 힘이 막강한 미국이 그거를 지적했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평가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미국에서의 그 일본군 강제 위안부 결의안 이후에 어떻게 됐냐면 처음 한 3, 4년까지는 이 위안부라는 이슈가 미국 시민사회, 미국의 오피니언 리더들한테 많이 알려졌어요. 왜냐하면은 미국의 정치권이 인권 문제로, 특히 여성 인권 문제로 전쟁 범죄, 역사 진실, 여성 인권 문제로 알려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근데 한 3년까지는 그러한 방향에서 추진이 됐었는데, 그래서 많이 알려졌는데, 그 다음에는 이게 서서히 일본은 부인을 하고 한국은 이거를 인정하라고서 좀 다그치고 하는 일본과 한국 간의 분쟁 이슈로 돼버려 갔습니다. 왜 그랬는가를 원인을 보니까 너무 한인들만, 한국만 너무 과도하게 이거를 가지고 나왔죠. 일본이 이렇게 하도록 하려면은 인권 문제로 전 세계의 철학적으로 인권 문제에 민감하고 사회 정의, 역사 진실 이런 거를 이슈를 중심으로 세력들을 만들어서 일본에게 다그쳤어야 되는데 지금까지는 너무 한국만, 한인들만 했기 때문에 미국에서 미국 사람이 볼 때는 왜 미국에 와서 일본과 한국이 싸우느냐 이렇게 가기 때문에 이게 우리의 목소리가 지금 임팩트가 없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여러분 왜 마이크 혼다 의원이 이 이슈에 있어야만 되고 보물 같은가 하면은 더구나 마이크 혼다 의원은 일본계잖아요. 그리고 미국의 중진 이상의 연방 의원입니다. 그분이 한마디 하면 이게 인권 문제로 미국이 언론이 여론이 움직이는데 우리 한인들이 한국만 그리고 한국에서 뉴스가 되니까 한국에서 너무 많이 미국에 오는 거죠. 이러니까 이게 한일 간의 이슈로 돼버리기 때문에 어려워졌죠. 만일의 인권 문제로 우리 옆나라인데 일본이랑 정말로 사이좋게 잘 지내려면 일본이 과거의 진실을 인정하고 또 사과하고 그리고 이걸 후대들에게 교육시키게끔 해야만 좋은 관계가 되는데 이렇게 하려면은 미국이 앞장서서 문제를 지적해야 됩니다. 미국의 의원들 중에 혼다 의원만큼 이 문제에 대해서 절박하고 그리고 의지를 갖는 의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이슈에 주목한 분들이
우리 동네에서 위안부에만 계속 몰릴 게 아니라 지금은 전략적으로 미국의 손을 가지고 일본이 회귀하고 자백하게끔 만드는 이 전략을 잘 이해해서 어떻게 해서든 이번 선거 때에 혼다 의원을 살려내는 일이 이래서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뭐 말씀을 앞서서 주시기도 하셨지만 우리가 이 마이클 혼다 의원을 적극적으로 앞세워야 되고 전략적으로 또 도와야 되는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는 의미에서 말씀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죠. 이게 한 국가가 범죄를 저지른 거는 사실 국제사회는 윤리다 도덕이 아니고 힘의 논리에서 움직여지니까 강한 피해자가 되지 않으면 사과를 받을 방도가 없습니다. 유태인이 강해지니까 독일이 사과를 한 겁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동포분들께 여러분 자꾸 독일하고 일본을 비교하지 마시고 이거를 해내기 위한 유태인들의 노력과 우리 한인들의 노력을 비교해야만 된다. 이거를 강조해서 설명을 늘 드리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마이크 혼다 의원은 미국의 의원이기 때문에 네네. 미국이 일본보다 훨씬 강하기 때문에 네네. 미국이 인권 문제로, 사회 정의 문제로, 역사 진실 문제로 일본에게 인정하고 배상하고 교육시켜라라고 계속 얘기하게끔 하는 데에 있어서 마이크 혼다 의원이 보물이고 어떻게 해서든지 마이크 혼다 의원을 지켜내야 된다. 이런 결론이 나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일본은 권력이 나서서 간접적으로 마이크 혼다 의원을 어떻게 해서든지 이 현직에서 떨어뜨리려고 그러는 이런 수를 쓰고 있는 현실이 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이크 혼다 의원 이번에 우리가 꼭 지키는 거는 예를 들어서 위안부 문제를 인권 문제로 해결시켜 나가는 데 있어서 이분이 없으면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꼭 지키자. 이거를 좀 강조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김동석 상임이사님 얘기를 들어보니 마이클 혼다 의원을 한인사회가 지켜내는 일이 참으로 중요하다는 생각을 안 할 수가 없게 됐습니다. 이 시간은 내일도 계속됩니다. 사건과 사고입니다. 이틀 전 오후 롱알랜드에서 생일 파티에 나선 뒤 변사체로 발견이 된 15세 소녀에 이어 실종됐었던 그녀의 친구인 16세 소녀 역시 어제 저녁 변사체로 발견됐습니다. 서포 카운티 경찰에 따르면 어제 오후 5시경 롱알랜드 브렌트 수서 16세 소녀 케이라 큐버스의 시신이 발견됐습니다. 어제 저녁 시신이 발견된 장소는 화요일 밤 15세 소녀 니사 미킨스가 발견된 로레타 파크 초등학교에서 몇 블락 떨어지지 않은 곳입니다. 인근 주민들은 생일 파티를 나선 2명의 10대 소녀가 이틀 연속 싸늘한 주검으로 발견되자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경찰이 10대 소년의 비비총을 진짜 총으로 인해 사살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오하이오주 콜럼버스 경찰은 14일 용의자가 여러 명인 무장강도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했다. 용의자 중에 한 명인 13살 타이리 킹에게 총을 발사해 사살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강도 피해자가 설명한 인상착의에 맞는 3명의 용의자를 발견해 이들과 얘기하려고 했으나 2명이 갑자기 도망갔고 1명이 허리에서 총을 꺼내자 이에 대응해 경찰관이 여러 번 사격했습니다. 이 용의자는 병원으로 옮긴 뒤 숨졌고 숨진 이가 가지고 있었던 총은 비비총이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어제 저녁에 이스탈렘에서 한 여자가 스크류 드라이버의 다리를 찔렸습니다. 경찰은 브롱스에 사는 58살의 여성이 다리에 심한 상처를 입고 병원에 이송됐지만 현재 안정을 취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어제 5시 20분 110가에 위치한 뉴욕시 보건국에서 근무하고 있는 피해자가 건물을 나서려던 여자에게 용의자가 다가와 문을 막은 뒤 들고 있던 드라이버로 여성의 다리를 여러 번 찔렀습니다. 경찰은 다른 목격자가 있는지 여부와 용의자와 피해자의 관계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지난 7월 30일 4시경 61세 여성은 한 여성으로부터 걸려온 전화를 받았습니다. 이 여성은 61세 여성의 여러 딸 중에 하나인 것처럼 가장해서 전화를 건 뒤에 울먹이며 돈이 필요하다고 힘들다며 토로했습니다. 전화를 건 용의자 여성 옆에 있던 또 다른 여성 용의자는 수화기로 자신이 그녀의 딸 친구라며 자신이 $10,000를 꿔준 뒤 아직 돌려받지 못했다며 61세 여성이 이 빚을 대신 갚아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경찰이 공개한 감시 카메라 속에는 이들 남성과 여성이 61세 여성으로부터 $10,000를 챙긴 뒤 도주하는 모습이 고스란히 잡혔습니다. 경찰은 이 전화 사기 용의자인 백인 남성과 백인 여성을 공개 수배하고 있습니다. 뉴저지주 브런스윅에 위치한 러커스 대학의 전원 공급이 어제 차단됐다 오늘 아침 복구됐습니다. 쿡앤 더글라스 캠퍼스는 오늘 아침 트위터를 통해
캠퍼스가 정상화됐다고 전했습니다. 러커스 대학은 어제 갑자기 전기가 차단돼 일부 수업이 차단되고 건물들이 폐쇄된 상태였습니다. 캠퍼스 내 90개 건물이 피해를 입었으며 이 중 39개 동은 기숙사 등 주거 공간입니다. 대학 측은 아직 원인을 찾지 못했다고 밝혔지만 PS 이은재 대변인은 대학의 네트워크 내의 내부 장비 문제일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습니다. 할렘 브릿지에서 한 남성이 구조됐습니다. 경찰은 어제 오전 9시 반경 한 남자가 막홈 댐 다리로 뛰어들려 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다리에 올라가 난간에 서 있는 남자를 발견하고 약 2시간여의 설득 끝에 남자가 에어백으로 내려오게 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계속해서 미국과 해외 단신 이어집니다. 중국이 북한 핵실험과 관련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제재에는 찬성하지만 개별 국가의 일방적인 제재에 대해서는 반대한다는 의사를 분명히 했습니다. 중국 와이 외교부장은 14일 가시다 후미오 일본 외무상과의 전화통화에서 북한 핵실험에 반대한다는 명확한 입장을 거듭 표명했습니다. 하지만 각국이 안보리에 집중하고 있는 상황에서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 개별 국가의 일방적인 제재에는 반대한다고 말했습니다. 러시아가 북한의 5차 핵실험을 응징하기 위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새로운 대북체제 결의에 동참한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마리아 자하로바 러시아 외무부 대변인은 15일 정례 브리핑에서 러시아가 북한의 5차 핵실험에 대해 독자적인 비난 성명을 냈으며 안보리의 비난 성명에도 동참했다며 북한의 핵개발 프로그램을 용인할 수 없다는 러시아 입장을 거듭 확인했습니다. 미 대통령 선거 전이 때 아닌 건강 대결전으로 흐르고 있는 양상입니다. 민주당 힐러리 클린턴 후보와 공화당 도널드 트럼프 후보 모두 68세와 70세로 고령인데다 최근 건강 상태에 대한 의혹과 우려가 제기됐기 때문입니다. 두 후보 모두 건강검진 결과까지 내보이면서 내가 더 건강하다는 경쟁에 나서고 있는 모습입니다. 클린턴 측은 어제 두 쪽 분량의 주치 소견서를 공개했습니다. 9.11 테러 추모 행사에서의 휘청 사건 당시엔 폐렴 진단 사실을 밝힌 바 있습니다. 트럼프는 어제 한 TV쇼에 출연해 지난주 주치 헤럴드 본스타인 박사에게 받은 건강검진 결과를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뉴욕주 검찰이 공화당 대선 후보 도널드 트럼프와 관련해 불법 선거자금 후원 등 각종 의혹에 휩싸인 트럼프 재단에 대한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검찰은 트럼프가 이 재단을 통해 펜 본디 플로리다주 검찰총장에게 정치 후원금을 부적절하게 전달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재단이 자선단체 관련법을 위반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지난 2013년 트럼프가 본디 총장에게 2만 5천 달러의 정치 후원금을 전달했고 이 당시 본디 총장은 사기 혐의를 받고 있던 트럼프 대학에 대한 수사를 검토하고 있던 중이었다고 전했습니다. 인도네시아의 유명 관광지인 발리에서 현지 시간 15일 외국인 관광객을 태운 보트 엔진이 폭발해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이날 오전 9시 30분께 발리 섬의 파당 바이항과 길리 트라왕간 섬을 오가는 쾌속정 길리캣 2호가 폭발했습니다. 이 사고로 지금까지 외국인 여성 1명이 숨지고 20명이 부상했으며 사망자는 독일인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편 이 쾌속정 승선자 명단에는 한국인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용 세계은행 총재가 차기 총재 후보로 단독 출마하면서 사실상 연임을 확정지었습니다. 세계은행 이사회는 14일 13대 총재 후보 등록이 끝났으며 김 총재가 후보로 나선 유일한 인물이라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김 총재의 연임은 거의 확실시되는 상황입니다. 앞으로 김 총재는 공식 절차에 따라 이사회 인터뷰를 거친 뒤 다음 달 7일에서 9일 14회의 전에 연임 여부를 결정짓게 됩니다. 한국계 미국인인 김 총재는 보건 전문가이자 다트머스대 총장 출신으로 2012년 세계은행 총재직을 처음으로 맡았습니다. 현대자동차가 미국에서 소프트웨어 결함으로 소형 스포츠 유틸리티 차량 약 4만 1,000대를 리콜하고 있습니다. 리콜 대상에는 7단 듀얼 클러치 자동 변속 장치가 장착이 된 2016년식 투싼 모델 등이 포함됐습니다. 현대차는 지난 6월 엔진의 회전 속도를 올려도 SUV가 움직이지 않을 수 있다는 보고 내용을 수집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리콜은 지난 7일에 시작됐습니다. 구겐하임 미술관에 황금 병기가 등장해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구겐하임 미술관 측은 이탈리아 출신 예술가 마우리치오 카텔란이 만든 이 작품을 전시하고 관람객이 직접 이용할 수 있도록 했는데 황금 자변기 형태인 이 작품의 이름은 아메리카입니다. 입장료를 내고 구겐하임 미술관을 찾은 관람객들이라면 누구나 화장실에 들어가서 황금 병기를 직접 보고 이용할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환율과 증시 이어집니다.
뉴욕과 뉴저지 지역의 날씨 알아봅니다. 한국은 오늘 추석이었는데요. 뉴욕과 뉴저지도 16일인 내일 보름달 밝게 떠오른다고 하니 멀리서나마 추석의 정취 느끼실 수 있겠습니다. 16일인 내일은 아침에 다소 구름 끼겠으나 오후부터 맑고 청명한 하늘 보실 수 있겠습니다. 이날 낮 최고 기온 화씨 75도, 섭씨 24도, 밤 최저 기온 화씨 62도, 섭씨 17도로 예측됩니다. 17일인 토요일은 부분적으로 구름 끼겠습니다. 이날 낮 최고 기온 화씨 77도, 섭씨 25도, 밤 최저 기온 화씨 71도, 섭씨 21도로 예측됩니다. 18일인 일요일은 온종일 흐리겠습니다. 이날 오전과 오후 천둥, 번개를 동반한 비 예상되어 가급적이면 실내 활동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날 낮 최고 기온 화씨 82도, 섭씨 28도, 밤 최저 기온 화씨 72도, 섭씨 22도로 예측됩니다. 19일인 월요일은 오전 중에 비가 오겠으나 오후 점차 갤 것으로 보입니다. 이날 낮 최고 기온 화씨 83도, 섭씨 29도, 밤 최저 기온 화씨 68도, 섭씨 20도로 예측됩니다. 계속해서 크게 벌어지는 일교차에 건강관리 잘 하셔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어느덧 올해 추석도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이번 추석엔 뉴욕, 뉴저지 대부분의 지역에서 보름달을 볼 수 있다는 기상청 예보가 있었습니다. 추석 보름달을 보고 소원을 비신 모든 분들 소원 이루시길 바라겠습니다. KBTV 뉴스투데이는 다음 날 오전 7시 30분에 재방송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